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박지연. 이 박지연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나 할게요. 이 박지연이 5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 조그만 어린아이 남자애랑 이렇게 과자를 가지고 빼빼로 게임하는 사진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본인이 SNS에 올린 거라고 하면서 여성신문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기사를 냈어요. 비판하는 기사를. 본인이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성별이 바뀐 상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와 남자 정치인이다?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박지연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본인도 사실 역지사지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그 5살짜리 아이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니까. 그냥 박지연의 관점에서 본다면, 박지연이 최강욱을 비판하고 뭐 딸딸인지 짤짤인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계속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윤리위까지 가서 최강욱은 6개월의 당원정지까지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냥 이 박지연의 이 기사가 아무것도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어갈 것인가. 최강욱한테 6개월의 당원정지까지 때린 윤리위는 그럼 박지연의 지금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절을 여러분 잘 복귀해 보시면 이런 깡패 같은 애들이 어그로를 끌어요. 그러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얼척 없으니까 무시해버린다고. 근데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 무시받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언론에 의해서 이용이 되잖아요. 진중권도 그렇고 가세현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걔네들의 힘은 막강해져.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걔네들을 건들면 마치 무슨 탄압하는 것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저런 괴물들이 커지거든요. 윤석열도 그렇게 해서 큰 케이스고, 뭐 그런 사람은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최강욱을 공격하고 최강욱한테 가했던 징계만큼이나 박지원한테도 똑같이 그 어떤 해명을 요구하든 설명을 요구하든 징계를 요구하는 것들이 맞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찾아가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회에 진짜 이 청년 괴물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걔는 좀 병원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좀 띄워준다니까 애가 완전히 돈 것 같은데? 일단, 저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지난 이틀간 뭐 민주당 이슈는 뭐 진짜 모든 뉴스를 다 덮었죠.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의 간극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물과 기름같이 쫙 갈라지는 듯한 그냥 그런 순간을 맛봤다고 해야 되나? 왜냐, 무상호가 이런 식으로 배반할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우상호가 수박인 걸 감안하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정도였어, 이 사람이? 거의 수박의 끝이네? 극단에 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간 너무 자기를 잘 포장해 왔던 사람이죠.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야. 믿을 놈 하나 없네. 적어도 민주차사 하면서 586 운동권 대표의 주자가 진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상황이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너무 가슴에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진짜 물과 기름 같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의 지금 이 행태를 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지지자들과 민주당이 멀어졌을까. 최소한 우리가 2년 전에 민주당을 총선에서 한일전 하면서 뽑아줄 때 민주당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해찬 당대표하고 추미애 당대표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낙연으로 바뀌고 지금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지지자들과는 합치할 수 없는 수준의 수준까지 저는 왔다라고 봐요. 이 몰락과 타락의 수준이. 전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 크다고 보는 거죠. 일단 지난 2년간 정말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 너무 많죠. 이거 거의 반전의 드라마 같은 사람. 주진우, 양정철, 김종민, 윤호중, 홍영표, 박범계, 우상호, 이낙연, 양양자, 강훈식, 강병원, 박용진, 이광재 셀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박용진이나 조응천이나 이원욱도 좀 나중에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꼴패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분명하게 민주당의 개혁을 반대하고 이게 민주당의 소수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는 중도층을 겨냥한다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하면서 언론에 이제 같이 장단을 맞추는 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블루오션을 찾은 거잖아요. 자, 이런 사람 우리는 수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낙연이나 윤호중 법사위 넘길 때도 그렇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고 나서도 그렇고 주진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상호까지 이 사람들은 앞에서는 개혁적인 척해요. 맨날 다스베이더 뉴스 이런 뉴스 공장이나 이런 데 열심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줘요.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사람들 시원시원한 말도 많이 하고 가끔씩 헷갈리는 말도 하지만 사람들이 최소한 이 사람만은 아무리 그래도 수박은 아니겠지. 최소한 현실성은 있지만 수박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마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 정말 뒤통수를 무지하게 치죠. 윤호중 그렇듯이 홍영표도 마찬가지고 우상호도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섀도우라고 해요. 제가 계속 부른 게 이런 사람들을 섀도우라고 해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개혁적인 척하고 사람 좋은 척하고 이미지 좋고 이런 사람들 뒤에서 딴짓하고 뒤통수 치고 저쪽과 야합하는 세력들. 이번에 우상호가 어느 정도까지 꼴통의 끝에 있는지를 보여준 거거든. 임종석도 이인영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아온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되게 무능한 정당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주당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책략이나 모략, 이 간사함과 잔인함과 폭력성은 어느 당 못지 않아요. 윤석열 못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그 열린민주당 탄압할 때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최강욱 찍어낼 때 보세요. 유시민 찍어낼 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괴롭힐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편 안에 있는 개혁 세력이나 자기의 정적을 쳐낼 때를 보시면 야 진짜 무섭잖아요. 추미애한테도 그렇고.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보세요, 여러분. 안 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는. 근데 얘네들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 중도층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하고 선거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하나하나씩 내어주고 포기하면서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지지자들을 기망하고 속여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자들도 사실은 지금 최소한 시민당이 만들어지고 몰빵론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민주당이 180석이 넘는 최종점의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까지 온 이 몰락과 이 타락을까지 온 이 과정을 보시면 지지자들은 한번 복귀를 해봐야 돼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휩쓰이지 않고 정말 제정신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민주당의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중점을 뒀더라면 차라리 선거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키웠더라면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런 꼴을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기만당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미성숙의 무한반복이 가능할까? 최소한 지지자들이 자기 힘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 바보같이 지지해 준 거예요.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돈 주고 다 뺏기고 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 사실은 그 정도의 지지자가 있고 권리당원이 있고 그런 자산이 있는 정당이 지지자들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선거 때 되면은 표를 구걸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거대한 승리를 한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더 이상 여기서 더 먹으면 안 돼. 우린 지는 거야. 저는 서울시장 선거, 대선, 지선에서 민주당 이 수박들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지겠다라고 작정한 애들처럼 보였거든요. 전략도 전술도 없어. 그냥 알아서 그냥 꼴대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신용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은. 내부 총질을 너무 많이 했고. 더 이상 승리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나눠 먹어야 되거든.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얘네들은 자기 힘들을 키워왔거든.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 배부른 돼지가 된 거죠. 이낙연부터는 그냥 완전히 민주당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수박들의 힘이 너무너무 커진 거지. 계속해서 수박들을 비판하고 조국에 대해서, 추미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지지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수박들과 얘네들의 힘은 막강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야 이제 민주당의 개혁을 좀 원하는 사람이 10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쟤네들의 힘이 너무 세졌다는 거고 너무 이제 대놓고 나오고 있죠. 저렇게 쟤네들이 힘을 키울 때 이 순간순간의 지지자들의 선택들을 한 번만 복귀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8석에서 12석 밖에 놔뒀으면 얘네들이 저렇게까지 됐을까요? 열린민주당이 사라지게 그냥 사라지지 않고 지금 남아있었다면 얘네들이 저렇게까지 할까요?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박영선이 아니라 김진애 후보가 지더라도 나와서 젖잘싸를 했다면 민주당은 그래도 명분과 지지자들의 자존감이라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과 이낙연을 양강구도를 우리 쪽에서 의회로 만들어갖고 이낙연을 띄우고 그래서 끝까지 이재명을 괴롭히고 대장동으로 괴롭히게 만들고 그거 우리 진영에서 한 거잖아요. 우리 진영 스피커들이 한 거잖아요. 개혁적인 사람들 다 쳐내고 열린민주당 없어지고 이젠 철험에 없애려고 하죠. 유시민 다 없애버리고 민주당의 우리 진영에서 소위 어떤 개혁을 말하고 개혁의 어떤 그 철학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냥 선거 자영업자들만 남은 거야. 김호준이나 이런 박시영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치어리더 하면 사람들은 무지성으로 따라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지선, 대선, 서울시장 선거를 거쳤고 2번의 당대표 선거와 지금 이제 3번째 당대표 선거를 가지만 매번 중요한 순간에 정말 지지자들이 조금 더 개혁적이고 조금 더 진보적인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매번 막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유튜버들.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있거든. 저 수박들을 예쁘게 포장해줘가지고 그 눈을 황홀하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게 만들고 계속 지지자들을 기망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 사과한 적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선숙의 무한반복을 할 뿐이에요. 왜? 쟤네들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넘어가는 거야. 지금 중앙이 100%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원치 않으면 최고위원회에서 다 컷오프 시키겠다라는 거야. 당대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고 카리스마가 없는데 민주당 안에서 누가 어떤 책임 정치를 하겠어요.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지금 지지자들이 정말 100% 당원 투표가 등장해서 저런 식의 중앙당에서 100% 컷오프하는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이 삽질을요, 영원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누구든 책임지고, 누구든 그것에 대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카리스마가 시스템에서 주어지지 않고, 최고위가 언제든 덮어버릴 수 있고, 최고위의 투표위에서 당대표가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고, 공천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민주당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이 돼요. 그게 이낙연부터 지금까지 선거 때를 거치면서, 당대표 선거들을 거치면서,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이유예요, 여러분. 이걸 반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우상호는. 여러분, 이걸 멈추게 해야 돼요. 민주당 지금 이 중앙위 100% 룰,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릴게요. 저희 그 후원 계좌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계좌는 이제 곧 업데이트 될 거거든요. 혹시 자동 이체를 신청하셔서 후원해 오신 분들은 일단 하나은행 자동이체를 취소해 주시고 카카오은행 정보를 드릴 테니까 다시 자동이체 후원을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훈내나 채널이 좀 가난한 채널인데 여러분 진짜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했지만 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내자 채널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